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배현진 의원과 관련돼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문을 내놨고요. 이거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의정부 제1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설도 있고, 그러니까 경사에서 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중대재해법, 요거 이제 유예 조치를 간곡히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그냥 강행 처리하기로 이제 결정이 돼서 내일 모레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동이 됩니다. 효력을 이제 발휘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이 난리가 났네요. 예. 관련 동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번에 이제 이재명의 피습과 관련해서 오늘 행안위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또 똑같이 조작, 왜곡,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는 전원 불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산청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윤희군 청장이 아주 대응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경찰, 그러니까 이제 부산청장하고 우리 경찰 총청장 요 분들의 답변 내용도 또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뭐 이 파행 운영이 된 것이죠. 예. 그다음에는요, 지금 전현희 전 의원, 권익위원장이 종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보도되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우선요, 이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의 나이는 15살. 그러니까 자칭 15살인데 이게 검증은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15살인지 지금 아직은 지금 잘 모르는 확인은 아직 안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추가적으로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피가 상당히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피가 많이 흘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돌로 이 뒤통수를 가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추가 보도를 보면은요, 이 뒤통수를 가격한 돌이 깨질 정도로 가격을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순천향병원에서 현재는 지금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데 응급치료 상태는 끝났고 정신 그러니까 의식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요 자료 화면 하나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돌이 깨질 정도로 가격을 가했으니까 피가 많이 흘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응급처치는 끝나고 봉합 수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방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리고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많이 놀랐을 텐데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고 모두 배의원의 쾌유를 빌어달라.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인 주먹 크기의 돌인데 성인 주먹 크기의 돌 상당히 이거 큰 돌이죠. 예, 큰 돌이고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제 바로 주먹만한 이 돌로 말이죠.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이제 가격한 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현행범을 이제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은 나이가 15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정말 나이가 15살인지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정신병자가 아니냐, 정신병을 앓고 있는 질환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이도 페북에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의 상처가 저릿해 온다. 그래서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배 의원의 조속한 쾌유를 기도하고 염려하실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범인이 배현진 의원님을 알면서 자약한 명백한 정치 테러고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예, 단호히 규탄하고 배격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고 굉장히 개탄스럽고 이런 혐오 정치를 종식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했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동기, 배후를 낱낱이 밝혀달라. 그리고요, 이낙연 지금 새로운 미래인재위원장도
이것은 그야말로 충격을 금할 수 없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배 의원님을 확인하고 테러를 가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원욱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의 공동대표도 이 마찬가지로요. 이 폭력 사태를 갖다가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요? 다시는 이제 이런 단절을 위해서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야 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네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은요, 이 현행범은요, 이 강남 경찰서로 압송이 돼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본인이 15살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주먹만한 돌, 그리고 피가 상당히 많이 흘렸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15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 지금 정치권의 반응,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굉장히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건데, 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뭐냐?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MBC 하면은 왜 MBC가 유명해졌죠? 이제 가짜 뉴스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이 가짜 뉴스 중에 최근 들어서 제일 가짜 뉴스가 뭐겠습니까? 제일 가짜 뉴스가 이제 바이든 날리면이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하는 이 가짜 뉴스를 보도한 이 기자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자, 그 T 장사에 나섰어요. T 장사. 자, 그래서 이 T 장사를 하는데 누구하고 T 장사를 하느냐? 유삼경이하고 같이 T 장사를 해요. 그래서 T를 팔아갖고 이 수익금을요. 이 수익금을 수익금의 10%는 유삼경이하고 지금 이제 이 그 기자, 그냥 모델로 나온 거예요. 이 판매사에. 그래서 당신을 위한 민주주의에 후원하세요. 이런 캠페인에 참여를 한 겁니다. 요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현직 기자인데 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유삼경이 되겠죠. 유삼영 전 총경. 이 행안부에 경찰국이 생기는 걸 반대한.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의 영입 케이스로다가 이제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당신을 위한 민주주의에 후원하세요 해가지고요. 윤석열 정부 1년 반에 민주주의와 정의가 흔들리는 대한민국에서 2024년 가장 상징적인 두 인물이 나섰다. 그러면서요. 검찰공화국의 부당한 경찰국 시설에 맞선 유삼년 전 총경과 가장 뜨겁게 살아있는 권력의 실체를 취재한 암흑의 기자.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 사슬을 위해 2023년 누구보다 노력한 두 명의 당사자와 함께하는 With We Food Tea 캠페인. 그래가지고 이 판매 대금의 10%는 유삼령, 이 암흑의 기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옷도요, 이 후드티도 이 유삼령이는 for justice,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은 for democracy,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정의, 요거를 내세워갖고 이 장사, 한마디로 장사, 지금 옷 장사 해가지고 돈 벌어먹어갖고 정치 후원금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그야말로 한 사람은 기자잖아요. 공인이에요, 공인. 한 사람은 경찰이라고 하는 공직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국회에 되겠다는 이런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갖고 요 옷 장사 하는 거, 물론 옷 장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요 두 사람이 옷 장사를 하는 거예요. 문제아들 둘이서. 한 사람은 가짜뉴스를 만든 인간이고 한 사람은 정부 당국의 경찰국 신설이라고 하는 정부 정책에 배신을 때린 인간인데, 예. 자, 이런 인간들이 후원금을 모을 방법으로다가 옷 장사에 나선 거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이 옷이 말이죠. 무려 8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이 후드티가. 자,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MBC 기자의 파렴치한 상황에 대해서 MBC 제3조가 적극적으로 지금 성명을 내가지고요. 이거야말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후드티 장사에 나선 MBC 기자, 회사는 즉각 조치하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거, 이거는 지금 이제 MBC 3노조가 주장하는 바는요. 지금 이제 요 내용, 이러한 이 기자의 이 행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취업 규칙, 이제 MBC에도 취업 규칙이 있는가 봐요. MBC 취업 규칙 6조 2항에 위반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MBC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를 하기 위해서 직원 명의로 하는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치 활동이 되고 상해가 되지 않겠어요? 예,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출판사가 말이죠. 이 유삼영이 말고서도 조국, 그리고 탁현민 책을 출판한 업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좌파 대명사의 업체가 아닌가. 그게 돈 좀 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느닷없이 이제 이 후드티를 팔아먹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의 정치 자금을 대주고 뭔가 또 부패 칼퇴를 좀 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제3조들은요, 취업규칙 6조 2항이다. 요거를 규탄하면서, 예. 그리고 이렇게 장사를 하려면, 예. MBC 기자 타이틀을 내려놓고 하라. 그래서 이 A 기자의 행위는 선량한 MBC 직원들에게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회사는 이 A 기자의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진상 조사를 벌이고 합당한 조처를 취해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이 A 기자는 이 유총경하고 함께 포스트에 들어가는 것을 몰랐다. 결과물을 보고 출판사에 항의를 했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된 것이고 본인 몫의 수익은 전부 다 기부하기로 했고 그 부분도 포스트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요거야 말이죠. 이게 문제가 터지니까 이러한 지금 입장문을 내는 것이지. 아니 처음부터 이 돈을 안 받아 기부해? 그러면 자기 돈을 갖고 기부해야 기부죠. 아무리 이제 기자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기자 본업이 있는데 이런 상행을 해서 돈을 뜯어내 가지고 그거를 기부해? 이게 정상적인 이 행위입니까?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MBC도 이러한 그 행위에 관해서는 틀림없이 이 징계 관련 규정이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징계에 즉각 나서야 되겠는데 요 좌파들이 전부 다 MBC 이거 노영 방송인데 과연 좌파가 좌파를 징계하겠느냐? 굉장히 참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유삼영이 이런 인간을 갖다가 또 인재라고 해서 영입한 이재명의 이 작전도 참 기가 막힌 게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의 사당화에 맞게 이재명 부패 카르텔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부패 카르텔이나 마찬가지죠. 예. 사고가 썩어버렸잖아요. 예, 부패라고 하면 이제 돈, 커럽션 이걸로 돼 있는데 이런 행위도 이 사고가 썩어 있는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이런 인간을 갖다가 인재? 아이고 유삼영 같은 인재는 대한민국에 널려 있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자, 그래서 이 MBC 기자에 대한 이 비판 여론을 좀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 부산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행안위가 열렸습니다. 자, 며칠 전에도 행안위가 열렸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저는 불참하면서 열리지 않았어요. 파탄으로 열리지 않고 끝났는데 오늘은요, 우리 이제 여권에서는 간사인 김용판 경찰 출신이잖아요. 요 분만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경찰청장도 참석을 안 했는데 오늘은 경찰청장하고 그러니까 윤희근 경찰청장하고 부산청장이 참석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제대로 맞받아 쳤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좀 이제 야당에서 항상 하는 게 이제 왜곡, 축소 수사, 부실 수사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피해자 신상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들은 공개했는데 이런 비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박또박 아주 이제 부산청장하고 윤희근 청장이 잘 방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격범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요. 통상 기존의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서 수단의 잔인성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이 상당히 미흡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카톡갈 피습 사건, 요거는 공개됐잖아요. 그때는 피의자 공개를 하게 된 것이 그때는요. 이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공개도 됐지만 지금 이제 신상 공개하려면 이제 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그러면 신상 공개위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청장이 부산청장 이름이 우철문입니다. 우철문 청장이 책임이 있다 없다가 아니야. 관련 법률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대로 딱 쏘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윤희근 청장도요.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하는 신상 공개라든가 당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 검토를 했는데 법률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 예, 이렇게 맞받아 쳤어요. 예, 그리고 부실수사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요. 부실수사는 무슨 말이냐? 수사본부 직원들이 열흘간 퇴근도 못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했다. 그리고 윤희근 청장도 부산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상응하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 쳤습니다. 그리고 사건 축소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우철문 청장은요. 현장 경찰관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흉기를 과도로 판다는 것인데 비난해서는 안 된다.
칼이 정확하게 뭔지, 용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이런 사전적 의미까지 현장 경찰관이 판단해 보고하라고 한다면 그 위축돼서 어떻게 보고를 하겠느냐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이 한마디로 야당 의원들이 오늘은 망신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하간 오늘 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일단 오늘 행안위가 열렸는데 이 행안위는 결국은 이제 우리 여권에서 이제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나 담당 경찰청장이 대답을 잘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용판 의원이 간사만 딱 참석했어요. 그래서 일반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안위원장이 바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가 수사 책임자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강제로 불러놓고 극좌파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겠느냐? 경찰 길들이식의 포괄적 선동 정치 행태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 오늘 행안의 내용은 이제 보도를 마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종로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요. 지금 윤석열 3년차 대한민국 시계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민생 살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정권 심판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당이 승리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를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는 위기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외칠 때는 항상 종로로 모였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게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었고 그 시작이 종로였다. 이런 이유로 해서 종로에서 출마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종로 이제 감사원이 종로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감사원으로 다시 이제 탈바꿈시키는데 이번에 총선을 돼서 그런 또 이유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 종로에서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노무현의 아들인 그 사위인 곽상은 변호사, 그리고 이제 경기 안양 만안에서 다섯 번 당선된 이종걸,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현희, 이렇게 해서 한 뭐 서너 명 정도가 지금 치열하게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 제1시장을 방문해 가지고요. 이제 그 점심은요. 상인들하고 부대찌개로 식사를 하고 대통령이 직접 구매한 코다리 조림도 오찬내리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통시장이 말이죠. 시장으로서 익히는 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의 대표 공간이 되도록 해라. 예, 그래서 시장의 대표 상품이나 먹거리가 생기면 그것이 브랜드화되고 사람이 모이고 장사가 더 잘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요, 지금 배석한 오영주 장관한테 시장 상인들이 세계 곳곳에 우수한 시장을 방문해서 배울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마련해봐라.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충과 같은 전통시장 환경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안전을 위해서 점포 노후화 개선도 중요하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안전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윤 대통령의 이런 관광, 그렇죠? 단순하게 이제 이 먹이거리의 그런 시장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시장 점포의 안전성을 얘기한 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에 서천에서 아주 대형 화재가 나다 보니까 이 안전 문제까지 대통령이 챙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윤 대통령 뭐 아주 의정부 시장 방문도 성황리에 잘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법 이 직용 유예 법안이 오늘 결국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총을 비롯한 재계 단체에서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경총 대한상의도 다 논평을 해서 우려를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상업인들, 중소기업인, 중소사업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장사한다는데 참 큰일 났다. 동네 사장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용으로 이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제 저녁 식사 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